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프레임 활용인 것 같아요. 미술의 힘. 맞아. 연극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내가 여기 미술 감독이면 너무 재밌었겠다. 부모님한테 추천드리는 영화. 이 인생을 살아온 그 무게와 그 시간만큼 다르게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진중한 수다 속 가벼운 인사이트를 나누는 팟캐스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 고정 패널이신 김상준, 여장천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톰 행크스, 로빈 라이트 주연의 영화 히어입니다.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104분 정도의 러닝타임 동안 딱 한 앵글로만 진행이 된다.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잘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봐오던 영화의 어떤 문법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좀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이런 시도들이 조금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처음에는 한 앵글로 이렇게 모든 걸 간다고 했을 때 좀 지루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나 몰입하게 됐고, 초반에는 약간 좀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와 이거 자칫하면은 되게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예고편을 보고 그 톰 행크스를 중심으로 그 한 가족의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몇 세대를 걸쳐서 심지어는 네. 선사 시대까지 나오면서 한 세 보면 선사 시대 인디언 그쵸. 가족, 그 남북 전쟁 시대,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혼외자인 윌리엄 프랭클린의 그 저택이 나와요. 아직 집이 지어지기 전에.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파일럿 남편의 그쵸. 가족. 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발명가 가족 커플. 의자 만드는. 네. 그 리클라이너 의자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폴 베타니가 연기한 그 부부와 이제 그 부부의 이제 3대가 나오죠. 그쵸. 그 아들인 리처드가 톰 행크스를 연기했고, 그의 이제 부인이 되는 게 이제 마거릿을 연기한 이제 로빈 라이트. 그다음에 그 손자들까지 나오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현대 시점에 흑인 가족들이 나와요. 그러면 몇 가족이야 벌써? 많게는 7가족까지도. 그래서 좀 지루함이 덜 하지 않았나? 그쵸.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교차 구성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 교차하는 방식도 독특했지만 그 생각보다 그 교차하는 트랜지션의 텀이 되게 짧아가지고 맞아요. 놀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멈춰 있는 것에서 길게 가져가면은 정말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영상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사진이랑 다르니까 영상에서 집중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적인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 멀리 차가 지나가거나 우리 시선이 좀 따라가게끔 해줘야 이게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여기서 조금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프레임 활용인 것 같아요. 확실히 트랜지션 넘어갈 때 프레임을 찝어서 이 다음 영상이 나오기 전에 나 이거 보여줄 거야 맞아요. 기다리게 하잖아요. 이런 지점이 이 영화가 조금 하나로 이어질 수 있고 되게 전개를 잘 맞춰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원작이 있더라고요. 리차드 맥과이어라는 작가의 그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 약간 이미지가 있구나. 만화의 일종인데, 근데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구글에 찾아봤는데 똑같아. 그래요? 이 공간에서 그 심지어 그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식도 진짜?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팝업 창처럼 네모나게 딱 뚫어서 거기는 다른 시기의 배경을 보여주고, 그런 거를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픽 노블이 뭔가 떠오르는데 보진 못했지만 그 형식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만화 칸 같은 게 들어 왔다 갔다 하는 맞아. 느낌도 나고, 전 또 연출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게 또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고 시대를 정말 왔다 갔다, 그야말로 교차를 정신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데, 다른 시기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묘하게 맞물리게 하거나
또는 맞아요, 그 맞아요. 사건을 맞물리게 하는 거가 그런 장치들이 꽤 있어서 이게 너무 또 단절되어 있는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만든 게 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비슷한 것들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엄청 기쁜데 그 다음 장면에는 누가 쓰러져 네, 이런 식으로 맞아. 이 대조되게.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배치를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뭔가 미국의 역사를 쭉 뭔가 보여주는 느낌도 나고. 맞아.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남북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어쨌든 폴 베타니가 연기한 R이라는 인물도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온 또 그쵸.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또 베트남전에 해군으로 참전하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미국 역사와도 조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좀 더 재미있게 봤겠다. 그냥 미국의 대서 사실을 그린 게 아닌가. 음. 브루탈리스트 저번에는 한인 사람의 어떤 미국에 오는 과정이었다면 그냥 미국 역사 교과서를 약간 보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음. 거의 그 정도로. 그리고 막 그런 코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디언 원주민 그 커플의 아내가 이제 사망하는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그 아내가 차고 있던 목걸이가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서考古학자들이 발견해서 그걸 이제 본다든지 그런 연결점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저도 보면서 좀 피식했던 거는 그 발명가 커플이 그 개발하는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릴렉시 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맞아. 네. 레이지 보이로 나중에 이름이 결정됐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의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레이지 보이라고 실제로 이 리클라이너 의자를 처음 개발해서 귀엽다. 1920년대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의 배경이 아마 펜실베니아인가 뭐 그쪽인데 실제로 레이지 보이는 이제 미시간주에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어쨌든 진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있는 브랜드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저런 TV에서 나오는 음악들이나 그렇죠. 그런 사건들 잠깐 지나가는 게 뭐 비틀즈의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미국인들한테는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많은. 맞아요. 이것도 약간 수미상관으로 봐야 되나? 아 수미상관이죠. 이 영화도 수미상관이죠. 처음에 이제 막 공룡시대에 갔다가 빙하기 갔다가 그 장면 끝나고 이제 이미 백발 노인이 된 톰 행크스가 그 빈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장면 물론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여생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마거렛이랑 이혼도 했다가 결국에는 근데 마거렛이 이제 치매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거렛을 데리고 이 비어있는 거실로 다시 오랜만에 돌아와서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곳이야. 근데 기억을 못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 우리가 이미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여기서 우리 딸이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기억나? 하는데 그때 비로소 약간 아 맞아 그랬었지 나 기억나 우리 딸이 여기서 뭐 어떻게 했었지 그러고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영화 내내 마거릿은 그 집을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떠나고 싶어 했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우울증 같은 거를 앓을 정도로 그 공간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아 그래 나 여기 너무 사랑했어 너무 행복했어 라는 대사와 함께 이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프레임이 움직이잖아요. 그 인물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이제 인물들을 가까이 비추었다가 쭉 빠지면서 이제 창문 밖으로 나가서 이 집의 외부를 처음으로 보여주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되게 좋았던 점은 그렇게 드론샷처럼 이렇게 쫙 멀어질 때 그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옆에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집들이 있어. 맞아. 결국에는 우리가 본 그 스토리의 어떤 장면들은 그 집에서만의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러한 희노애락이 담긴 그 공간에서의 그런 역사는
각각의 거실에서 각각의 집에서 모두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본 그 이야기와 같이 장면 장면이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는 그쵸.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근데 확실히 그런 확장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쟤네 이야기다에서 아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그쵸. 결말인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앵글이 마지막에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또 그게 장면적으로도 조금 뭉클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 움직였을 때의 살짝의 쾌감과 뭔가 이 아, 뭉클함과 해서 조금 오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 그 수미상관을 얘기했잖아요. 톰 행크스를 우리는 모두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것도 다 알고 근데 그 톰 행크스의 이제 현재를 먼저 보여주면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이 영화를 쭉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보통은 이제 기승전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엔드 이건데 우린 결말을 알고서 영화를 본다라는 지점. 어찌 보면 이 결말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한가. 그렇죠. 과정에서의 삶의 소중함을 어쨌든 알려주는 영화다 보니까 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참고로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랑 각본가도 포레스트 검프에서 작업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감독도 그렇고 각본가도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연 두 명인 톰 행크스랑 로빈 라이트도 이제 포레스트 검프와 제니를 연기한 두 사람이니까. 근데 포레스트 검프 혹시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도 어떤 느낌이냐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것도 이 히어라는 영화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게 그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미국의 근현대의 그 굵직한 사건들의 항상 중심에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 인물을 통해서 막 어렸을 때 얘가 그 다리가 약해서 보조기를 타고 있는데 이 보조기를 끼고서 우스꽝스럽게 추는 춤에 감명을 받아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대에서 그 춤을 추게 됐다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 끼치는 영향인 거네요. 맞아요. 나비 효과 같이. 그렇죠.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가 뭐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월남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든지 군 병동에 있으면서 탁구를 치게 되는데 탁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첫 미국의 탁구 대결 국가대항전에 출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굵직굵직한 그 역사적 사건들에 그 약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가 보면 덜 떨어지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항상 그 중심에서 이유 모를 활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인물과 제니라는 그 어렸을 때 첫사랑과의 그 사랑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고 약간 그런 휴먼 드라마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걸 굉장히 특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유명한 작품이기도 꽤 하고 유명하고. 근데 이제 그 작품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공간과 시대를 이제 다양하게 오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톰 행크스가 연기한 리처드라는 인물이 뭐 보다 중심이긴 하지만 이번엔 공간이 고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뀌어 나가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던 게 뭔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모양새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 약간 마지막에 힐링되고 뭔가 이렇게 가슴 따뜻한 그런 뭔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이 감독과 이 각본가가 잘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트루먼님의 이 히어와 같이 보면 좋을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저도 워낙 옛날에 본 영화긴 한데 다시 봐도 재밌을 정도로. 그렇죠. 저도 항상 봐야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맨날 봐야지 리스트를 그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화 중 하나. 그게 전쟁 영화가 아니었군요. 전쟁 장면이 나올 뿐 사실 약간 휴먼 드라마 느낌이에요. 저 그거 궁금했어요. 뭔가 여기가 시대도 많이 나오고 캐릭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서 조금 공감되는 장면이나 아니면 음. 사람이나 좀 닮았다 싶은 거나 각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도 많고 인물도 많고 하니까. 어땠어요? 상준님은 좀 공감되는 장면이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을 집에서 보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 공감을 하진 못했는데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은 뭐냐면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아. 어머니가 이제 공립 중학교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전근을 다니세요. 그래서 음. 5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음.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쵸. 저도 꽤나 이사를 자주 간 편이라서 어떤 친구들 보면 어느 한 집에서 거의 막 20년 평생 살고 이런 그쵸. 친구들은 그 동네와 그 동네 속꿉 친구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어떤 쌓인 애정이나 이런 깊이감이 다른데 뭔가 이 한 공간에서의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지는 그 애정의 깊이가 확실히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근데 그걸 느낄 만한 공간은 내 인생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물론 한 2, 3년 살았던 내 자취방에도 물론 애정이야 뭐 있긴 하지만 그쵸. 막 거의 뭐 50년 평생을 살았던 그 무게랑은 다르니까 그런 지점에서 그게 좀 부럽다라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공감이라기보다는. 집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어제 잘 때 딱 요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이사가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아 이제 이사 가시죠. 예. 지난 내가 이 공간에서 보낸 이 한 4년 반이 넘는 이 공간, 이 작은 원룸에서 있었던 일들을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약간 타임레스처럼 다 타임레스처럼. 지나가고 막. 딱 그냥 이 영화처럼 그렇게 약간 좀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희열을 받네요. 근데 그게 2년이든 1년이든 4년이든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공간에 남아있는 추억이 확실히 있긴 한데 그쵸. 우리가 평소에 그걸 사실 잘 돌아보진 않잖아요. 막상 그 맞아요, 공간 맞아요. 안에 있을 때는. 그쵸. 또 집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야 되고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장춘님 혹시 뭐 그런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족 얘기다 보니까 가족의 생과 사까지가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최근에 조카가 태어나서 뭐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난다거나 그냥 가족에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캐릭터가 재밌어가지고 톰 행크스 아빠 역으로 나오는 폴 베타니 R. 네, R의 캐릭터가 저는 좀 여기서 너무 재밌고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뭐 그런 사진 찍어주는 장면이라든지 되게 좀 우스꽝스럽지만 뭔가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어설프면서도 딱딱하지만서도 애정도 있고 뭔가 이런 캐릭터를 좀 유머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분의 연기라고는 어벤져스의 비전밖에는 몰라요. 맞아. 맞아요. 물론 다른 작품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이 배우 되게 좀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물론 이 안에서 리처드의 어떤 노년까지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까지 쭉 그 여생을 따라가는 인물은 또 어쨌든 그 폴 베타니가 연기한 R이기도 그쵸. 하니까 그걸 보는 약간 장면도 재밌더라고요. 이 R이 사실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꼰대스러운 그쵸. 예. 전형적인 약간 기성세대를 뭔가 좀 상징할 수 있는 전쟁도 겪었겠다. 자기 고집도 강하고 뭐 가장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동시에 막 약간 알코올 중독을 보이기도 하는 약간의 그런 뭐랄까 또 무책임함도 섞여 있고 또 아내에 대한 무심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진짜 딱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꼰대라는 단어를 딱 합쳐놓으면 딱 저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또 아내를 잃고 나서 굉장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있고 슬퍼하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마음이 또 약해져서 가족 모임 할 때 그 자리에서 막 감정이 북받쳐서 맞아. 운다거나 그렇게 되게 여러 폭이 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이
굉장히 진폭이 큰 인물인 것 같아서 그 변화를 보는 네. 재미도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뭔가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캐릭터 네. 자체에. 그리고 약간 좀 이것도 굉장히 미국스러운 뭐 장치이긴 한데 알과 이 리처드의 그 3대 가족 장면에서 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장면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장면. 그 알과 그 로즈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대가족이니까 그 명절 할리데이 시즌마다 듀라 테이블? 네, 간이 식탁을 펴가지고 접이식 식탁을 음. 펴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는 장면으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리처드와 이제 마거릿이 나이가 많이 들고 다 자식들이 출가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했을 때 딱 땡스기빙에 둘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비를 보여주는 것도 물론 그 리처드의 가족의 형태의 그 변화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미국의 가족의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꼭 그게 미국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딱 2000년대 현대의 그 흑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은 진짜 우리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보여주고 맞아요. 아마 그 장면은 미국에서 한참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지 이제 흑인을 이제 경찰들이 과잉 진압하는 사건들이 조금 이슈가 많이 됐을 때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데 그 아들이 16살 생일이 되고 그 뒤에 컷이 몇 번 지나간 다음에 아들한테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운전면허랑 이제 차량 소지 등록장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버지가 되게 심각하게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왜 그러냐면 미국은 16살이 되면 자식이 차를 선물해주는 약간 그게 전통이에요. 왜냐면 걔네는 16살이 됐을 때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16살 기념으로 차를 운전을 하게 해주거나 차를 사주는데 그래서 이제 16살 생일 장면 이후에 차를 탔을 때 경찰이 세우면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총에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온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좋았어요. 뭔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순간의 미국 아니면 이 순간의 어떤 그런 점을 찝어주는 건데 현대에서는 어쨌든 이 인종이 또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데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짚어주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뽑은 거니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업을 하는 분야가 예술 쪽이다 보니까 네. 여기 나오는 톰 행크스가 이제 원래 미술을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도 있었고 정말 좋아했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을 맞아요. 하고 계속 이 집과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술을 포기하고 이제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부부의 관계를 또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니면은 지금 현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두 분은 좀 어떤 선택을 하는 편인지 해야 하는 것을 해야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 맞아. 근데 그 부분 보면서도 한편으로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되게 또 이야기를 잘 그려냈구나 했던 것 같아. 저는 좀 다르게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근데 확실히 그게 다르긴 하죠. 그 사실 리처드도 그 마거렛이 임신을 안 했으면 계속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임신을 해버리죠. 18살밖에 안 됐는데 맞아. 일치겠죠. 그 사람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맞아.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나 임신했어. 아빠는 혼내고 엄마는 이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결국에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저를 대입하면 저도 현실을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고 항상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영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별들이 나오는데 이혼도 나오지만 사별도 나오기도 하고 꿈에 대한 이별도 이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노애락 중에 이 애에 대한 부분을 그런 걸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아직 우리 모두가 다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더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제 대각선 앞에 노 부부가 앉아서 보고 계셨거든요. 이 두 부 중에 이 할아버지가 제 가까운 대각선 쪽에 앉아서 좀 잘 보였어요. 이분은 후반부에 우시더라고. 확실히 이 와닿는 게 우리랑은 이 인생을 살아온 그 무게와 그 시간만큼 그렇죠. 다르게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주마등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약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보면 더 재밌겠다. 그렇죠. 어쨌든 인생을 좀 이렇게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니까 젊은 우리가 봐도 으아 이러는데 그런 삶의 어떤 시기에서 이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느껴지는 그 달리 무게감이 보이네. 달라질 것 같다. 또 이 영화 보면서 좀 이렇게 느낀 점이나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케아를 보는 듯했다. 미술의 힘. 맞아. 아, 언급해야 돼요. 그쵸. 맞아요. 디테일한 이 미술 이 방 한 칸이긴 하지만 진짜로 오히려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간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한 공간이니까 변화를 주려면은 정말 미술적인 게 크다. 내가 여기 미술 감독이면 너무 재밌었겠다. 진짜로. 아, 그리고 이게 또 그 프레임이 등장하면 거기만 그 다른 시절을 보여주면서 그 나머지 배경과는 또 다른 그 이질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이 자리에 원래 이게 없었는데 음. 이게 생겼네 혹은 이게 사라졌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인테리어 공부도 조금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저기 그 난로 위에 네. 거울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TV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계속 달라지니까. 그래서 막 소파 배치나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저러니까 또 저런 분위기가 나네. 열심히 써먹어 봐야겠다. 어때요? 그 마가렛이 새 소파 놓고 싶다고 했을 때 맞아요. 기존의 엄마 소파 싫다, 어머니 소파 싫다, 새 소파 놓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이 기역자. 기역자를 가죽 소파, 인조 가죽 소파로 를 바뀌죠. 놓은 거죠. 네. 바로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트랜지션이 되잖아요.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요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 요 배경이. 약간 처음에 소파 있고 양쪽에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이게 상주님 스타일이군요. 약간 네. 앤틱한. 앤틱한 느낌. 앤틱. 근데 진짜 미술이 정말 큰 일을 했다. 이 영화는. 사실 그쵸.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어찌 보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였을 텐데 그만큼 이제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나고. 후반부에 그리고 한번 거울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20년대 흑인 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뭐 화장대 같은 걸 빼다가 그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앵글 안에서 화장대가 반쯤 들어와서 그 화장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이 뒤편 주방과 이 식탁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거울을 통해서 이 뒤편을 보여주리라는 생각 못했는데 맞아요. 나름 기발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롭고 그것도 재밌었어. 그 처음에는 이게 삼각대에 두어져 있겠지 했지만 밑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인물들이 이 아래로도 지나다니고 막 하니까.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 바깥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이 문은 어떻게 생겼으며 여기 다른 방은 어떻게 생겼으며 다 해소를 해주고 떠나죠.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총평을 한번 남겨봅시다. 성준님? 부모님한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좋네요. 근데 진짜 부모님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영화긴 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좀 매여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너무 지금 현생에 좀 치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좀 지금이 너무 좀 힘들거나 지쳐서 좀 도망가고 싶은 사람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면 좀 넓게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싶을 때 이 영화를 보면은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음, 힐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또 볼 만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또는 커플이 가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3대가 같이 보러 가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뭐 할아버지 그러네. 할머니 부모님 나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보러 가도 여기서 그리는 이야기가 이 세대를 거친 이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색다른 시선으로 보실 만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는 영화들은 카메라 막 무빙 컷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장소 바뀌고 이런 건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상상력을 또 자극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사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생각 전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틀에서 살짝 옆에서 나와서 만든 영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신선함을 음,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적당히 대중적이면서도 무난하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